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LCK 누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줬습니다. 이야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학교에 취업 설명회를 갔는데 수시 채용을 모르는 친구도 있어서 적어봅니다. 공개 채용은 일정 정해진 기간에 대량 채용을 한 후 회사에서 인재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수시 채용은 필요할 때 포트폴리오를 보고 필요한 인재만 뽑겠다는 것입니다. 공개 채용과 비교하면 파이가 적고 채용 시기가 불규칙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취준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회화 사항과 선후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들어가기가 갈수록 힘들다는 겁니다. 내수시장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고 만만치 않은 해외 상황,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직자 수 38만 7천명, 구인 일자리 수 15.1개, 출처 고용노동부. 문사철 같은 경우 서성한도 허덕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20대 초반부터 전략을 잘 짜셔야 합니다. 요즘엔 스타트업 중소기업, 이공계 대학원에서 경력을 쌓고 점프하는 게 정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학점관리, 어학 자격증, 관련 경험 잘 쌓으시고 최대한 많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100곳 넘게 지원하세요. 백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든 취업 상황이지만 전략 잘 세우셔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계정님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앞으로 취업은 더 힘들 거라는 겁니다. 점점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이야기를 적으신 분은 지금 대기업에서 반도체 대기업에서 이제 R&D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도체 회사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조 공채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공개 채용, 그러니까 정기 채용이라고 하죠. 정기 채용은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 같은 데니까 해주는 거지, 삼성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삼성이나 이제 현차 말고는 사실상 대기업 중에도 공개 채용 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면. 뭐 대기업이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있는데 지금 뭐 공개 채용한 것은 반도체하고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도 앞으로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방식, 공개 채용은 자, 일정 정해진 기간에 대량 채용을 한 후, 이거는 기업들이 돈을 잘 보고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공개 채용한다는 것은 그나마 좀 공장이 잘 돌아가고 이윤이 많이 남고 뭔가 투자하면 돈이 더 벌릴 것 같으니까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는 겁니다. 많은 대기업도 아시겠지만 사실 신입사원 뽑는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은 솔직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배워야 됩니다.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 손해본다는 거 알면서 투자하는 거죠. 뭐 아무리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 하더라도 당장 회사 가서 일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거 알면서도 뽑는 거죠. 기업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사무실 만들어서 뽑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왜냐? 이 친구들을 교육시키고 돈 많이 들이면 나중에 인재를 발전해서 우리 회사를 더 많이 먹이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대기업들이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왜 그런 공개 채용을 안 하고 수시 채용하냐?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어떤 회사든, 이건 아마 뭐 LCK 유닛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뭐 많은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소수의 엘리트를 잘 관리해서 그냥 그 사람이 다수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많이 뽑으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밥값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엔 보면 기업의 기본적인 어떤 메커니즘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할 일을 뭐 기계나 프로그램이 대신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 뽑아야 될 좀 명분이 많이 없어요, 이게. 특히나 대기업은 뽑으면 이제 인건비나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뭐 반도체가 과거에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 때는 그걸 충분히 감사했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 돈을 보이죠. 물론 세 가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 가전제품 사업부는 사실 뭐 사실상 이제 크게 뭐 먹여 살린다 볼 수 없고 크게 두 가지죠. 보통 이제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인데 반도체는 요즘에 TSMC 때문에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은 이제는 뭐 애플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이제는 모바일로 폰을 많이 팔아먹고 이걸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점점 체감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바꾸는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길어지고 있어요. 옛날처럼 2년 지났다고 폰을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바꾸는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는 폰이 혁신이라는 걸 주는 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제 크게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뭐 HK님이 아시겠지만 갤럭시 Z 폴드하고 Z 폴드 7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 반응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기보다는 뭐 유튜버들만 막 이렇게 막 그 광고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풀린데 가보면 저도 만져봤거든요. 그 Z 플립 7하고 폴드 7 만져봤어. 얇아, 괜찮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잖아. 아이폰도 많이 보잖아, 이게. 이게 뭘 의미하겠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는 거야. 아이폰도 이번에 17 나오지만 별로 기대 없잖아. 맞잖아요. 그 디자인, 와, 토할 것 같은데, 그거. 15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디자인이 더 역행하는 것 같아. 예. 기대 안 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디자인으로 뭔가 예뻐지는 것도 무리고, 기껏해야 뭐 폰 얇아지고, 카메라지 좋아지고, 배터리 성능 늘어나고, 뭐, 램 용량 늘어나고, 이게 답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 뭔가 더 이쁘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 이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폰을 자주 바꿀 문화도 없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많이 팔아가지고, 어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삼성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는 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고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갑자기 막 고속 성장하고 이런 일은 웬만하면 잘 없다고 봐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대기업에서 앞으로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인재력 수할 가능성은 많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춰도 되겠습니까, HK님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기업들이 옛날처럼 있잖아, 뭐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남기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많은 사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러면 기업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공개 채용은 줄어들거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예.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치명적 약점이 인건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예. 물론 대기업은 많이 받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올라간 인건비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야. 대기업은 더 부담이 되면 직원 수가 많으니까. 여기서 말한 문사철은 뭐냐 하면 문과 3대장입니다. 문과, 사학, 철학 합친 거예요. 자, 문사철이 이제 사학, 철학도 문과입니다. 예, 문과인데 이제 보통 이제 나눠가지고 문과, 사학, 철학. 예. 문과는 뭐냐면 영문학과, 국문학과 이제 언어를 전공으로 하는 것을 문과라고 하죠, 여러분. 뭐 국문학과, 영문학과, 뭐 중문학과, 노문학과, 예. 뭐 도고 동문학과 이게 문과입니다. 그리고 사학은 역사학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철학은 이제 뭐 각종 철학을 다루는 학문들. 사실 문과는 갈 수 있는 데가 뻔합니다. 뭐예요?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일반 사무직. 문과에서 가장 잘 가는 게 뭡니까? 보통 증권사, 대기업 증권사나 1군일권 은행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은행도 지점을 줄이고 있습니다. 은행 여러분 가보신 적 있어요? 1군일권? 가보면요. 창구가 적습니다. 원래 옛날 은행 가보면요. 은행도 크고 창구가 많았어요. 창구가 7개 있었거든요. 옛날 어릴 때 은행은. 근데 지금은 창구 2개밖에 없습니다. 네, 2개밖에 없어요.
예적금 하는 데는 인원수가 정말 없어. 그러니까 직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뭐 증권 쪽도 옛날처럼 사람 필요 없고 요즘 AI 되고 있으니까 AI 분석하는 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인건 비쌀 거 아닙니까? 금융권은 그렇지 않습니까? 증권 쪽은 일반에서 요즘엔 사무직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무직이. 예. 사무직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추세냐면요. 원래 사무직이 보통 뭐예요? 보통 일반 대기업 사무직 포지션이 뭐냐면 인사, 총무, 인재, HR이거든요. 예, 인재 경영 이쪽이란 말이에요. 보통 취업할 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쪽 업무를 문과생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공대생들한테 시킵니다. 왜냐? 이건 공대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회사에서 문과생들이 맡을 수 있는 포지션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죠. 지금 문과생들은 공대생들이 하는 그런 업무들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방침이 어떠냐면 그냥 공대생 뽑아서 공대생한테 공대 업무를 시키고 이제 문과생들이 이제 HR이나 총무, 인사에게 이쪽 업무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바로 구멍이었는데 점점 더 바른 구멍이죠. 방송 같은 경우에도 예전과 다른 게 방송도 이제 파워가 많이 약해가지고 사람 많이 안 뽑습니다. 방송. 네. 그러니까 문사철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신문사, 언론사, 뭐 방송국 그리고 뭐 증권사, 금융권, 뭐 대기업 본사 이런 건데 점점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즘엔 스타트업, 중소기업, 인공기 대학을 경영을 쌓고 점프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죠. 옛날로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냥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대기업 들어갈 수 있었어.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서울대 나와도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웬만하면. 서울대 나와도 경력을 채워서 경력을 채우고 어떤 그런 대외 경력 같은 거 있죠.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 채워서 맞춰 나가야 돼. 저희 때는 서울대나 연고대 나오면 분명히 프라이드가 있었고 소주는 웬만한 합격이었어.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 아무리 서울대라 해도 이제 뭐 어떤 대외 경력이나 어떤 자격증 그리고 학점 같은 게 다 나가게 되면 아무 쓸모 없어요 이게. 예. 서울 통과도 안 되는 거야. 스타트업도 예전 같지 않은 스타트업이 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스타트업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어떤 그런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냥 시도해 보는 거죠. 예. 한때 IT 붐이 났을 때는 스타트업이 많았지만 지금 IT 붐이 점점 꺼져가지고 IT 쪽이 오히려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 IT 쪽이. 지금은 IT 쪽이 문제가 아니라 CS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짜디라는 업무를 AI가 대신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 뽑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요즘에는 스타트업 투자도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IT 기업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게임 회사도 요즘에 좀 많이 엎어지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한때 잘 나갔던 3M도 요즘에는 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현질 게임 많이 안 하잖아. 뭐 그런 3M이 그 정도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학점 관리, 어학 자격증 관련 경험 잘 쌓아주고 백고등계 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뭐 이분 말이 좋은 말인데 뭐냐 하면 음, 무조건 대졸 공채만 노리기보다는 직업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음, 앞으로 이제 그런 대졸 공채 특히 사무직만 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 이제. 예.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다변화 같은 게 필요합니다. 요즘 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런 운전기사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연장되고 일한다거나.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변화가. 어차피 요즘에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와도 취업 공백이 한 3년 이상 생겨버린 사실상 이 대학교 졸업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사철 나온 사람들은 어차피 취업 안 되면 공무원 시험 쪽 올릴 겁니다. 공무원 시험 쪽. 근데 공무원 웃긴 게 뭐냐면 공무원은 어차피 9급으로 들어가면 학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뭐 진급도 빨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과 나왔다. 문과 답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좀 자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엔 자퇴를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버는 거죠. 전공도 안 좋은데 어설프게 졸업하면 더 이게 애매해집니다. 오히려 자퇴하고 뭐 프리테크가 자기 따가지고 뭐 이런 기능적으로 일을 노리거든. 근데 이것도 요즘 쉽지가 않아. 옛날에 이런 쪽이 좋았거든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어설픈 이제 대학교 나오는 것보다는 자퇴하고 폴리텍이나 이제 전문대 가서 거기서 학점 잘 쌓아가지고 대기업으로 이제 생산직이나 이제 뭐 보전 쪽으로 가는 사람 많았는데 이것도 요즘에 많이 이상해요. 요즘에는 이제 제조업 생산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예. 이것도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이제. 제조업도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5년 전만 해도 포스코나 이제 철강 회사들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예. 많이 뽑아서 그렇게 들어간 사람도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그 루트가 좀 많이 애매해졌습니다, 이제. 채용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경력을 쌓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뭔가 좋은 데 간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모습 보여요. 내가 노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든 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해야 돼. 그러면 일단 취업은 일을 계속 해야겠지, 일을. 어떻게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을 끊으면 안 돼, 이게. 일을 절대 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남자 여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일을 어떻게든 있잖아. 할 수 있는 거면 일단 버티면서 하길 바랄게요. 여자분들 만약에 사무직 가고 싶잖아. 그러면 격리부터 해요, 격리. 조소 격리 괜찮아. 그거 하면 완전 부려먹거든요. 예를 들어 해요. 해가지고 어떻게 이력서 하나 남겨야 돼. 예. 안 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커리어 쌓아 나가야 돼. 쌓아 나가면서 뭐 자격증 따면서 이제 보다 나은 곳을 점프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나아요. 처음부터 이제 좋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 경험을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인사팀 많은 사람 물어보니 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굳이 회사 생활 한 거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일하는 건 다 똑같아요. 일하는 건 서울대든 연고대든 뭐 지방대든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특출난 사람 몇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좋은 대학 나와도 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좋은 대학 나와도 회사 들어오면 시키는 거 해야 돼요. 오히려 회사 들어오면 뭐가 중요하면 똑똑한 사람보다는 시키는 거 잘하는 사람. 그리고 대화 잘 통하고 보고 잘하고 어떤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조직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하고 빨리 융화되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일을 안 해본 사람이 나을까요? 일을 해본 사람이 나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윗사람도 뭐 인사 또꼬꼬하고 뭐 이렇게 뭐 업무 지시사항 같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바로바로 보고하고 이게 별로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명문에 나온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많아. 요즘 사람들 보면 기본적인 대명이나 인사, 대화법, 보고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건 아무래도 일을 해봐야 좀 숙달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해본 사람들은 이제 회사 일할 때 이제 누구한테 보고하고 결제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 처리할 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잖아. 일을 안 해보면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럼 새로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조직에 들어와서 일 시켜보니까 일을 아무것도 안 해보면 거의 어린애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대학이 나왔다 하더라도. 근데 일을 해본 사람들은 바로 적응하고 실수 적게 하고 바로 알아듣고 하기 때문에 이제 더 낫다는 거죠. 쉽게 말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 좀 해본 사람이 부려먹기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이제 회사에서는 좀 솔직히 말할게요. 소 같은 사람을 합니다. 어떤 회사든. 소 같은 사람이 뭐냐면 그냥 시키는 거 잘하고 군말 없이 잘하고 불만 없이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일을 안 해본 사람이 많을까? 일을 해본 사람이 많을까? 특히나 중소기업에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웬만큼 정말 힘든 게 아니면 잘 안 그만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보다 더 힘든 일 했으니까. 더 잘 참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웬만하면 이제 정말 기본적인 시킬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처음부터 와가지고 너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이거 해봐.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이게. 아무튼 이제는 회사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방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일을 좀 해본 사람 원한다는 거. 예,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대기업 취업 문턱은 낮아질 거라는 거. 그러면 무조건 대기업 바라봐서는 안 되겠네요. 예, 무조건 대기업 봐서는 안 되겠네. 일단 중소기업 다닐 수 있으면 다니기 좋겠네요. 처음부터 대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많은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대량 채용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점점 이제 들어가기 힘들겠지. 아무튼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이분이 이제 그 임사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썰을 풀었습니다. 그만큼 취업 시장 힘드니까 여러분 취업하신 분들 함부로 그만두시면 안 돼요. 이만큼이다 여러분. 그리고 문과생들은 앞으로 진짜 힘들겠네. 문과생들은. 네. 앞으로 공무원 시험 많이 박터지겠네요. 이거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 쪽으로 많이 몰리겠네. 정말 많이 몰리겠네. 문과생들은 공무원 시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중소기업도 괜찮은 데는 다닐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도 요즘에 자리가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도 예전 같지 않은 게 뭐냐. 중소기업도 일이 없다 보니까 사람 안 뽑아요. 중소기업도 요새 보면 이제 일하는 어떤 업무 보면 축소를 해. 중소기업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비품까지 줄이고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다 아껴요 이게. 예.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중소기업도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공장들이 많아요. 여름인데 성수기거든요. 이런 공장들이 많아. 사람 뽑아야겠냐고요. 안 뽑을 거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중소기업도 뭐 이제는 뭐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도 못해요 이게.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취업 준비 잘 하시고요. 너무 좋은 데만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지 마시고 일단은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앞으로 찬밥도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기업은 점점 들어가기 힘들겠네요. 앞으로 좀 젊은 친구들 많이 좀 힘들겠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 빠진 얘기해서 근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아무튼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주신 HK 유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